언니, 나 결혼해. 절대 안 돼. 국제결혼은 위험해. 한 통의 화상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동생의 충격적인 발표에 체코 프라하의 한 회계사는 즉시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동생을 구해오는 것.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로맨스까지. 과연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프라하의 겨울은 언제나 회색빛이었어요. 불타바 강을 내려다보는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소피아는 또 하나의 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29살, 이미 7년째 이 자리에서 숫자와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소피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전 부모님의 수입품 사업이 망한 후 그녀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올려졌어요. 국제 변호사가 되겠다던 꿈은 한순간에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또 야근이구나. 소피아는 중얼거리며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독일의 거대 제조업체 계정을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숫자들이 맞지 않았어요. 세심히 살펴볼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복잡한 거래 구조, 가짜 라이센스 비용, 허위 컨설팅 수수료.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건 탈세야. 손이 떨렸습니다. 수십억 유로 규모의 거대한 스캔들이었어요. 그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바크 씨, 아직도 여기 있네요? 하르트만 이사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굳은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사님, 이 독일 회사 계정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는데요. 그 건은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하르트만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소피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탈세 의혹이에요. 당국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노바크 씨. 하르트만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당신 가족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치료비, 동생 학비. 이 회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이고 차가운 협박. 조용히 넘어가면 승진도 보장하고 특별 보너스도 줄 수 있어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하르트만이 떠난 후 소피아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옳은 일과 현실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소파에서 혈당을 재고 계셨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신 상태였죠. 소피아, 늦었구나. 밥은 먹었니? 네, 어머니. 약은 드셨어요? 응, 걱정 마라. 그때 컴퓨터에서 화상통화 신호음이 울렸어요. 에바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24살 동생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언니,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에바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들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일인데? 나 결혼하기로 했어. 태연이라는 한국 사람이랑.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소피아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뭐라고? 결혼이라고? 언니, 태연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IT 엔지니어고 가족들도 나를 정말 아껴줘.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마르케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2년 전 필리핀 남자와 결혼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돌아온 친구였죠. 상처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에바, 안 돼. 절대 안 돼. 소피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왜? 왜 안 돼? 나 정말 행복하다고. 국제결혼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마르케타 봤잖아. 언니는 왜 내 행복을 믿어주지 않는 거야? 에바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통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소피아는 머리를 감쌌어요. 직장에서는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집에서는 동생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어머니. 구급차를 부르는 동안 소피아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의 설명을 들었어요. 스트레스성 당뇨 발작이었습니다. 가족 중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환자분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은데. 소피아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인 것 같았거든요. 새벽에 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약한 목소리로 소피아의 손을 잡으셨어요. 너무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 하지 마라. 어머니, 에바 이야기도 들었다. 화상 통화 소리가 컸거든. 가끔은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도 필요해. 그 말이 소피아의 가슴을 쳤습니다. 어쩌면 정말 가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에바를 그리고 그녀가 만난 사람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하지만 회사 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심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소피아는 창밖의 프라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창이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소피아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프라하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공간, 끝없이 펼쳐진 열대 정원, 그리고 수십 개 언어가 뒤섞인 목소리들. 정말 다른 나라구나.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이곳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입국 심사대를 지나며 소피아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 만에 만날 에바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MRT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소피아는 계속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다니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 그리고 서양인들까지.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티켓을 사면 돼. 에바가 미리 알려준 대로 이지링크 카드를 샀어요. 놀랍게도 이 작은 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프라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지하철에 올라타자 소피아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깨끗한 차량, 정확한 시간표, 그리고 여러 언어로 나오는 안내방송.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어요. 오차드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에바가 일하는 회사 근처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소피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동생을 구하러 온 건지 아니면 정말 확인하러 온 건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신촌역에서 술에 취한 서양인 남자가 비틀거리며 올라탔어요. 중년의 관광객으로 보였는데 강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의 흐릿한 시선이 소피아를 향했어요. 어디서 왔어요? 러시아? 소피아는 불편함을 감추며 고개를 돌렸어요. 상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체코에서 왔어요. 짧게 대답했지만 그 남자는 계속 말을 걸었어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며 무례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혼자 여행이에요? 남자친구는 없고? 소피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았어요. 자리를 옮기려 할 때 그 남자가 소피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 가요? 같이 이야기해요. 그 순간 공포가 밀려왔어요. 놓으세요. 소피아가 소리치려던 바로 그때 차량 끝에서 누군가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젊은 남자였어요. 그의 손에는 의사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승객분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그의 침착한 태도에 취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영어로 소피아에게 물었어요. 부드럽지만 확실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피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 남자는 취객을 다른 자리로 유도하며 상황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취객이 내렸어요. 그제서야 소피아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따뜻하고 진실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민준이에요. 의사입니다. 소피아예요. 체코에서 왔어요. 체코요? 혹시 프라하에서 오셨나요?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우연이네요. 제 친구가 체코 여성과 곧 결혼할 예정이거든요. 순간 소피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혹시 에바라는 여성인가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시죠? 설마 언니신가요?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을까요? 소피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태연이 오늘 에바 언니가 온다고 했는데 정말 놀라워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수백만 명이 사는 싱가포르에서 수많은 지하철 노선 중에서 하필 같은 차량에서 만나다니. 운명인가 봐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웃음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에바가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오차드역에서 내려 에바의 아파트로 향하는 길, 민주는 싱가포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어요. 다문화 사회의 장점, 효율적인 도시 시스템, 그리고 안전한 치안까지. 여기서는 밤 늦게도 여성이 혼자 다닐 수 있어요. 정말 안전한 곳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며 소피아는 점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에바가 위험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면?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라면?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에바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3년 만에 보는 동생의 모습에 소피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성숙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언니. 에바가 달려와 소피아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모든 걱정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왔구나. 믿을 수 없어. 민준 씨가 도와주셨어. 정말 우연히 만났는데. 에바의 눈이 반짝였어요. 세상에 정말 운명이네. 오늘 저녁에 태연이랑 민준 오빠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며 소피아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걸까요? 민준이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싱가포르 구경 안내해 드릴게요. 에바한테 연락처 받아서 연락드릴게요. 그가 떠난 후 소피아는 에바와 함께 아파트로 올라갔어요. 깔끔하고 모던한 원룸이었습니다. 에바가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보였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 직접 와줘서. 에바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태연을 만나보면 내 마음을 이해할 거야.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 소피아는 동생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확실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3년 전 프라하를 떠날 때의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쩌면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싱가포르의 야경을 바라보며 소피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여행이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소피아는 에바와 함께 태연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마리나 베이 근처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소피아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어요. 언니 너무 긴장하지 마. 태연이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에바가 소피아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하지만 소피아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에바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는 걸까? 현관문이 열리자 따뜻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집안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서와 에바야. 그리고 언니도. 태연의 어머니였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담겨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예요. 아이고 정말 에바가 닮았네. 예쁘기도 하고. 어서 들어와. 태연 어머니의 자연스러운 반응에 소피아는 당황했어요. 마치 오래된 가족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프라하에서 상상했던 냉랭하거나 어색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태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에바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소피아 씨. 정말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차분했습니다. 에바가 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순간 소피아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에바가 자신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했다니. 그리고 태연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니.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국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 각종 반찬들. 태연의 어머니가 직접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에바가 체코 음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굴라시도 만들어 봤어요. 맛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소피아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이 체코 음식을 만들었다니. 그것도 며느리를 위해서. 한 입 맛보니 놀라웠어요. 물론 체코식과는 조금 달랐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맛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에바가 우리 딸 같아서요. 당연한 일이죠. 태연 어머니의 말에 소피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가식이나 예의가 아닌 진짜 마음이었어요. 식사 중에 태연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소피아 씨, 걱정되는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저희도 에바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태연이도 책임감 있는 아이고 에바를 정말 아껴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소피아는 깨달았어요. 이들은 정말 에바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용하려거나 무시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저녁 식사 후 가든스 바이 더 베이로 산책을 나갔어요. 거대한 인공 정원과 미래적인 슈퍼트리들이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소피아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프라하의 고풍스러운 아름다움과는 전혀 다른 현대적인 매력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싱가포르는 정말 안전해요. 여성이 혼자 다녀도 걱정 없어요. 태연이 설명했어요. 실제로 곳곳에서 혼자 산책하는 여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프라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민준이 나타났어요. 오늘은 의사가운이 아닌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더욱 젊고 친근해 보였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병원에 응급환자가 와서.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은 바쁘시죠? 소피아가 대답했어요. 민준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피아 씨, 싱가포르 첫인상은 어떠세요?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정말 좋은 곳이네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더 구경시켜 드릴게요. 차이나타운, 리틀 인디아. 정말 다양한 문화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소피아는 망설였어요. 민준과 단둘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어요. 언니, 가봐. 민준 오빠가 정말 좋은 가이드야. 에바가 옆에서 부추겼어요. 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는 싱가포르 토박이거든요. 관광객들이 모르는 숨은 명소들도 많이 알아요. 슈퍼트리 아래에서 바라본 도시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마리나 베이 샌즈의 화려한 조명, 한강을 연상시키는 싱가포르강, 그리고 하늘을 수놓는 수많은 건물들. 정말 아름다워요. 소피아가 감탄하며 중얼거렸어요. 체코도 아름답죠? 프라하 성과 카를교. 민준이 말했어요. 그가 체코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유럽 여행을 좋아해서 작년에 프라하도 다녀왔어요. 정말 멋진 도시더라고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운명이 자신들을 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피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의 모든 편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연과 그의 가족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에바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고 그녀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실하고 친절하며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프라하에서 만났던 어떤 남자들보다도 훨씬 매력적이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며 소피아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창밖으로 보이는 싱가포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에바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영원히 이곳에 두고 가야 하는 걸까? 체코의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어요. 민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은 무엇일까? 단순한 호감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소피아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것이 예상과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일주일이 흘렀어요. 소피아는 매일 민준과 함께 도시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차이나타운의 활기찬 시장, 리틀 인디아의 향신료 냄새, 아랍 스트리트의 이국적인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신선하고 아름다웠어요. 오차드 로드의 한 카페에서 민준과 마주 앉아 있을 때였어요. 그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하고 싶어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도우면서요. 민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의 순수한 마음이 소피아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멋진 꿈이에요. 꼭 이루실 거예요. 소피아 씨는 어떠세요? 원래 꿈이 있으셨죠? 그 질문에 소피아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꿈, 정의를 위해 싸우고 싶었던 마음. 모든 것이 가족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었죠.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특히 국제법 전문가로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싱가포르에는 좋은 로스쿨들이 많아요. 민준의 격려에 소피아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자신의 꿈을 응원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소피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프라하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동료 카테리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소피아, 큰일이야. 하르트만 이사가 너를 해고하려고 해.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 네가 독일 회사 건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어. 서류들을 뒤지고 있다고. 소피아의 손이 떨렸어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소피아 씨, 무슨 일이에요? 전화가 끊어진 후 소피아는 모든 것을 민준에게 털어놓았어요. 회사에서 발견한 탈세 스캔들, 상사의 압박, 그리고 지금의 위기까지. 민준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후회하지 마세요. 하지만 직장을 잃으면 어머니 치료비는 어떻게 해요? 에바 학비는?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니가 다시 쓰러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카테리나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어. 당뇨 합병증이 심해졌대.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소피아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온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어머니가 위험해진 건 아닐까요? 즉시 돌아가야 해요. 민준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니부터 챙기셔야죠. 제가 비행기표 예약 도와드릴게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소피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에바와의 이별, 민준과의 헤어짐,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언니 정말 가야 해? 에바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위험해. 가야 해. 창의공항 출국장에서 민준이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어머니께 드릴 약초차예요. 당뇨에 좋다고 해서. 그의 세심한 배려에 소피아의 마음이 아팠어요.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모든 것이. 기다릴게요. 민준이 소피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약속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소피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점점 작아지는 싱가포르의 불빛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프라하로 돌아가는 12시간 동안 소피아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회사에서의 갈등, 어머니의 건강, 에바의 행복, 그리고 민준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얽혀 있었습니다. 프라하 공항에 도착했을 때 카테리나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안정은 됐어. 하지만 의사가 말하길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대.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카테리나가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하르트만이 내 컴퓨터를 압수했어. 그리고 모든 파일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어. 소피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증거 자료들도? 다행히 네가 미리 백업해둔 걸 찾았어. USB에 저장해뒀더라고. 병원에 도착해 어머니를 보는 순간 소피아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훨씬 야위어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소피아야. 왔구나. 어머니의 약한 목소리에 소피아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혼자 두고 가서. 아니야. 네가 옳은 일을 한 거야. 어머니가 소피아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에바는 어떻더니? 정말 행복해 보이던? 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태연이라는 사람도 정말 좋고 그 가족들도. 그럼 됐다. 내 딸이 행복하면 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소피아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USB에 담긴 증거 자료들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피아는 이웃 세무당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규모 탈세 사건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후련했어요. 드디어 옳은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싱가포르 국제병원에서 재무팀 매니저를 모집한다는 정보였습니다. 의료 분야 회계 전문가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라. 소피아는 창밖의 프라하 풍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싱가포르로 가는 것. 그것이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소피아는 하르트만 이사의 사무실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사직서와 함께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대결의 시간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르트만이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노바크 씨, 휴가는 잘 다녀왔나요? 네, 많은 것을 배웠어요. 소피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렸겠죠? 현명한 선택을? 네, 결론을 내렸어요. 소피아가 사직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하르트만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좋은 판단이에요. 그럼 그 파일들은 이후 세무당국에 이미 제출했어요. 하르트만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뭐라고? 탈세 증거들을 모두 신고했어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소피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드디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뭘 한 건지 알아? 이 회사가 당신 가족이 어떻게 될지. 하르트만이 소리쳤지만 소피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옳은 일을 해야죠. 사무실을 나오며 소피아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후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이 나왔어요. 대규모 탈세 스캔들이 폭로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소피아가 제공한 증거로 수사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뉴스를 보며 소피아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비록 직장은 잃었지만 양심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싱가포르 국제병원에서 면접 기회를 주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화상 면접으로 진행된다고 했어요. 면접 날 소피아는 긴장된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화면 너머로 병원 관계자들이 보였습니다. 노바크 씨의 내부 고발 용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병원에도 그런 정직함이 필요해요. 의료 분야의 재무 관리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거든요. 면접관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소피아의 양심적인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소피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정말 됐어. 그 순간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소식을 전하자 놀라워하셨어요. 소피아야, 정말 괜찮겠니? 나 때문에 또 희생하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니. 이번엔 제가 원하는 일이에요. 소피아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싱가포르에는 세계적인 의료진들이 있어요. 어머니 치료에도 훨씬 좋을 거예요. 의사와 상담 결과도 긍정적이었어요. 싱가포르의 의료 기술이면 어머니의 당뇨 관리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시도해볼까?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2달 후 소피아와 어머니는 다시 창의공항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짐이 훨씬 많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물들이었어요. 에바와 태연 그리고 민준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민준을 보는 순간 소피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2개월 만에 재회였어요. 어서 와요, 소피아. 민준의 따뜻한 미소에 소피아는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돌아왔네요. 약속했잖아요. 기다리겠다고. 어머니는 즉시 병원으로 모셨어요. 최신 장비와 전문 의료진의 체계적인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희망적이었어요. 꾸준히 관리하시면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어요. 담당 의사의 말에 소피아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 직장에서의 첫날은 떨렸어요. 하지만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소피아의 과거 경험을 높이 평가해 주었어요. 의료 분야에서 정직함은 정말 중요해요. 환자들의 생명이 걸린 일이니까요. 팀장의 말에 소피아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모든 것이 안정되었어요. 어머니의 건강도 크게 좋아지셨고 소피아도 새 직장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에바와 태연의 결혼식 날이 왔어요.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열린 아름다운 웨딩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예복과 서양식 드레스를 번갈아 입은 에바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에바가 소피아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고마워. 용기를 줘서. 결혼식이 끝난 후 민준이 소피아를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어요. 싱가포르 플라이어 꼭대기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소피아, 당신과 함께 보낸 이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민준이 무릎을 꿇으며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저와 결혼해주세요. 반지가 불빛에 반짝였어요. 소피아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네. 소피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반지를 끼우며 소피아는 깨달았어요. 희생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는 용기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몇 개월 후 소피아는 법학원에 등록했어요. 의료법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민준이 격려해 주었어요. 어느 저녁 가족 모두가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소피아야, 너의 용기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구나.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 보니 최고의 선택이었어. 소피아는 창밖의 싱가포르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희망의 별들 같았습니다. 정말 긴 여행이었어요. 프라하에서 시작된 혼란과 갈등, 그리고 마침내 찾은 진정한 행복까지. 소피아는 깨달았어요.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니, 싱가포르가 바로 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사연 읽어드리는 감동 한 편이 다연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항상 감사드립니다.